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2일입니다. 23년 12월 12일.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는 온화하고 흐렸습니다. 미세먼지는 없네요. 에, 제가 요즘 유튜브를 좀 많이 촬영을 합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 촬영을 하고, 다음부터는 시간이 없어서 촬영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제, 우리, 우리나라도 그, 아이를 너무 낳지 않아서 인구 절벽이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어제 통계의 보도 자료를 보면은 집을 가지고 있는 부부들은 아이를 많이 낳고, 그다음 집이 없고 뭐 세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이를 적게 낳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는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집을 누구나 쉽게 마련하고, 어, 그렇다면은 이게 뭐 크게 문제 안 되잖아요. 이게 집 마련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집을 마련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걸맞게 집만 마련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아이들 교육을 가르치는 것도 집 마련하는 거 못지않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집 마련하는 것도 어렵고 아이를 길러서 학교에 보내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의 살기는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경쟁이, 그게 이제 집도 사기가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높다. 그 얘기입니다. 학교 보내는 것도 이제 학비도 많이 들어가고 가르치기도 힘들고 또 뭐 학원도 보내야 되고 또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또 학교 보내는데 학비도 만만치 않고 학원도 한 군데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보내야 되고 남들 다 보내는데 안 보내면 뒤처지고 그것도 모든 것이 경쟁 체제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점점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마련하기도 경쟁이 아주 심하고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것도 점점 아이들 가르치기가 점점 경쟁이 심하고 모든 것이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너무너무 심하고 힘이 드니까 결국은 극복을 못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해서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그래.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경쟁이 심하게 점점 되니까 우리나라만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다른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한 명 낳아가지고 성인이 되고 자립할 때까지 키우는데 돈으로 환산하면은 그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집을 마련하는데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우선 돈이 앞서야 되는데 돈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 벌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그 월급을 가지고 집을 산다는 것도 너무 그 월급이 작고 실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집값이 많이 오르고 학비도 뭐 학원비고 뭐고 많이 오르고 하니까 사실상 그 실질 임금은 점점 떨어진, 실질 임금은 감소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또 옛날이란다. 제가 이제 그 자녀를 기를 때는 그 남자 혼자 벌어서도 가능했어요. 남자 혼자 벌어서 집 살 수도 있었고 학비도 수월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대학교 전자공학과 나왔습니다. 아이들 보고 학원에 보내줄까 하니까 아이고 저 싫어요.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가 알아서 해줘야 돼요. 아이들은 학원에 다니는 걸 별로 싫어하거든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학원에 아이들은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 그 학원에 가게 되면은 몇 군데를 학원에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 학원에 안 가면은 집에서 아무리 자기가 혼자 공부한다고 해도 뒤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도 여러 군데 보내게 되고 또 학교 공교육도 보내게 되고 그러니까 그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저는 뭐 아이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제 좀 우겨가지고 학원에 보내려고 하다가 사실상 저도 뭐 월급쟁이라서 수입도 별로 오르고 해서 이제 그러면 주산 학원이나 다녀라. 그래서 이제 주산 학원에 그때 1995년도 1990년대는 주산 학원이 동네에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암산, 주산. 그런데 다니면은 이제 좀 머리가 좋아진다 해서 이제 거기에만 하나 딱 보내고 뭐 자기가 공부한다고 해서 이제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그런데 해서 이제 제가 우겨서 보내야 하는데 저도 월급쟁이라서 별로 수입에 한계가 와서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도 대학교 전자공학과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데는 못 나왔지만은 그 정도 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회사에서 이제 학비가 공짜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회사에서 학비를 완전히 그 공짜로 무상으로 지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학비 통지서를 가져오느라 복사를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복사를 해서 사무한테 제출하면은 그 학비가 그대로 통장에 들어옵니다. 월급은 월급대로 나오고 그러니까 학비는 완전히 공짜로 보냈습니다. 지금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그 아이들 학비는 뭐 초등학교는 뭐 의무 교육이니까 초등학교는 의무 교육이니까 학비 뭐 같은 거 내는 거 없잖아요. 학용품 정도 사주면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대학교는 이제 의무 교육이 제가 다닐 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비는 회사에서 전액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줘야지 그나마 아이를 더 나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1990년대하고 지금하고는 하늘과 땅이기 때문에 개인 학원에 보내지 않고는 아이들이 그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하고 그 학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개인 학원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보낼 수밖에 없어요.
학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학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출세길이 탄탄하지 못하고 그런 결과가 났기 때문에 쓰고 흉자를 받더라도 남들 좋은 학원에 다니는데 다 보낸다.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집 살라고 돈을 모아야지. 아이들도 학비 지출을 해야지. 어느 새 집을 삽니까? 집값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월급 타가지고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을 한다 해도 몇십 년이 걸려야지 서울에 집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결국은 경쟁이 심하게 되면은 경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나고자가 생깁니다. 그 서열이 경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서열이 생기면서 나고자가 생겨요. 그게 이제 결국은 아이를 낳지 않고 포기하는 포기 세대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2명만 딱 낳았습니다. 1990년대는 이제 2명을 낳았죠. 사실상에는 저는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했는데 아내가 많이 낳으면 제대로 기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딱 2명만 낳아가지고 제대로 기르자. 많이 낳아가지고 제대로 기르지 못하는 것보다 2명만 낳아가지고 잘 기르는 게 낫다. 아내가 이제 그렇게 철저히 이제 산하 제한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괜히 뭐 5명, 6명 나가지고 저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대학교 다 나오지도 못해가지고 성편이 어려워지면 그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980년도는 서울에서 그래도 집 사기는 쉬웠습니다. 제가 이제 1988년도에 이제 11평짜리 이제 그 시형 아파트 5층짜리 그걸 이제 1,000만 원에 샀어요. 1988년도에 그 1,000만 원이라는 돈도 상당히 큰 겁니다. 1988년도 왜 그 이제 시형 아파트 5층 그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 3동 거기에 이제 그 중량천 바로 뚝방 밑에 시형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5층짜리. 거기가 11평짜리가 1,025만 원 하더라고요. 그 세로나 복덕방에서 샀는데 그것도 이제 그냥 1,000만 원을 돈을 몽땅 내고 산 것이 아니라 한 600만 원 정도는 현금을 봉급을 타가지고 모아놓은 돈 600만 원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전세 받아서 샀습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한 셈입니다. 월급쟁이가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그때 1,000만 원을 가지고 그대로 현금을 완전히 주고 산다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600만 원 정도는 내가 현금으로 내고 400만 원과 300만 원은 이제 전세를 받아서 지불하고 그래서 샀습니다. 제가 이제 그 600만 원 중에서도 제가 봉급을 타가지고 모아서 산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이제 개인 이제 은행의 융자를 약간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봉급 받아서 저축한 거 하고 해서 이제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발판을 마련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11평짜리에서 14평, 그 다음에 거기가 17평까지 있었습니다. 17평.
그러다가 아이들이 크니까 좀 더 확대를 해야겠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빌라, 완전히 큰 빌라촌에 아주 덩치가 꽤 큽니다. 거기가 사만 연립이라고 거기가 이제 거기가 장안 3동인데 거기가 지하철이 장안평역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한 400~500m 정도 거리에 있는데 빌라촌이 사만연립촌이라고 아주 덩치가 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의 부동산 전문가지만은 그때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 부동산에 대해서 좀 보는 눈이 좀 있습니다. 식견이. 그래서 빌라를 이렇게 덤성덤성 떨어져 있는 빌라는 사면은 개발이 힘들다. 그러니까 빌라가 한 군데 모여서 큰 집단을 이루는 빌라를 사라. 그래서 이제 그 사만연립을 이제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재건축을 받아서 또 돈을 벌게 돼요. 그때는 재건축이 되면은 그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초과되는 돈은 그대로 몽땅 모여요. 거기서 한 1억 정도 이제 부풀려집니다. 그때가 그 지역주택 조합이지요. 그때 그러니까 지역 재건축 하는 것이 그 재건축 하는 그 스타일이 지역주택 조합으로 재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에서 전부 다 모여서 단체에서 이제 분담금 얼마씩 내고 하자. 건설사를 지정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지요. 공공개발 개발이라든가 그런 거는 하지 않았어요. 사실상 위험했지요. 지역주택조합이 원래는 위험합니다. 공공주택 개발하는 것보다. 그래서 위험하지만은 그래도 그때는 개발이 순탄하게 잘 돼가지고, 갑자기 또 추첨을 하는데 12층을 받아가지고, 지금의 그게 한 12억 정도 갑니다. 월드 메리랑 아파트라고 이제 장안동에 가면, 동대문구 장안 3동에 가면은 월드 메리디안 아파트라는 게 거기 한 곳밖에 없습니다. 딱 2동이에요. 250동. 거기 250동이 나올 정도로 꽤 컸습니다. 빌라촌이. 거기서 이제 재건축이 되면서 붕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돈이 좀 열고 생기죠. 그렇게 시작을 했지요. 우리는 월세라든가 전세라는 거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 당할 리스크는 완전 100% 제거를 하면서 살았다. 저는 뭐 전세, 월세 이런 걸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거는 살지 않았어요. 조그만 아파트, 손바닥만한 아파트라도 내가 소유하고 살자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전세는 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세, 월세 사기 리스크는 완전 100% 제거를 하면서 살아왔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뭐 버떡버떡 가면서 이제 정퇴직도 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바쁘게 살아도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봉급을 탄다고 해도 혼자 벌었어요. 저가 혼자 벌고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강릉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강릉에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강릉에서 이제 부모님 재산이 좀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와이프하고 결혼해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왕창 완전히 날리고 쪽박을 찼습니다. 그때 20만 원을 가지고 서울 올라왔습니다. 그때 20만 원을 가지고 트럭에다가 이삿짐 실을 정도로 트럭 한 개,
조그만 한 데다가 실을 정도 살림살이도 없었어요. 거기다 싣고 20만 원만 딱 가지고 서울 올라왔습니다. 이 서울에 왜 올라왔나 하면은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그래서 이제 올라왔는데 서울에 누나가 이제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바로 옆에 있는 전농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누나가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그 동대문구 전농동 바로 옆에 동대문구 장안동이 바로 옆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누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20만 원 가지고는 월세를 얻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거 좀 택도 없다. 왜 누나 보고 돈 좀 꿔달라고. 그래가지고 누나가 한 30만 원 보태서 한 50만 원의 월세를 어디에 뭐냐 돈이 워낙 없어서 처음에는 누나 집에서 살면서 이제 출퇴근을 했어요. 그러니 누나도 불편하잖아요. 동생인데 돈은 없다고 그랬는데 돈이 얼마나 있어 월세라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 돈이 없어가지고 누나 집에서 계속 그냥 머물러 있으니까 내부도 그렇고 누나도 싫어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아이 또 돈을 좀 꼬줘서라도 내보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아유 나 월세 나가는 게 좋겠는데 좀 월세라도 나가려고 하니까 2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0만 원 보태가지고 50만 원 갖다가 이제 월세를 얻어가지고 나가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7년인가 8년을 벌었는데 그때 60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400만 원 되는데 누나한테 또 200만 원 꽂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세를 받아가지고 시형 아파트 1000만 원짜리 11평을 사게 됩니다. 누나가 도움이 안 도와줬으면은 참 시작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나 혼자 보니까 힘들잖아요. 새빵살이 사니까 와이프도 이거 새빵살이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디 조그만 아파트라도 이 부분이 없는지 어디에 휴일날에 한번 돌아다니면서 보자.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 장안 3동에 그 시형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 정도 하나 보니까 뭐 900, 1000만 원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제일 작은 평수가. 그래서 아이고 내가 당신 혼자 월급쟁이 해가지고는 택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도 이제 그 파출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나는 월급을 받고 와이프는 파출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벌었습니다. 그때가 1980년대인데 벌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돈이 조금 더 모으고 아이들 가르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 당시만 해도 혼자 벌어가지고 또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월급쟁이 제가 하고 와이프도 파출부 해가지고 벌고 그래서 이제 돈을 모으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안동에 이제 전세 끼고 이제 1000만 원 주고 샀잖아요. 그 전세가 끝날 때까지 저거 완전히 어떻게 갚아내고 저 집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나. 이제 3년인가 좀 계약을 한가 그래요. 조금 넉넉하게. 3년이면 우리가 더 벌어가지고 저 전세 받은 거 갚을 수 있겠지 해가지고 열심히 벌었습니다. 와이프도 뭐 밭을 다니고 나도 월급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벌어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삽니다. 들어가서 아이들이 그 방 한 칸에 살았어요. 아이들 둘이. 그러니까 내 식구가 말이요. 방 한 칸에서 살았다고요. 방 한 칸에. 방 한 칸에다가 이제 옆에 부엌이 조그만한 거 딸리고 이제 화장실은 같이 쓰고 밖에.
처절하게 살았습니다. 사실상 방 한 칸에 4명이 살았어요. 4명이. 크지도 않고 살림살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 나무집에서 산다는 그 서러움, 말도 못합니다. 나무집에서 살아봐서 제가 알아요. 눈물이 납니다. 지금에. 말 못해요. 서로. 나무집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그 서러움이 말도 못해요. 아이들이 장난을 한다고 뭐라 하고, 응? 조용히 해 이렇게 하고, 시끄럽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와이프는 매일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으라 참으라. 그러면서 그 같은 동네에 이제 월세 사는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줌마하고 매일 저 성남인가 뭐 저 변두리에 어디 집 하나 보러 가자고 이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티를 불러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서 하고 나는 월급 받고. 그 방 옆에 또 세 사는 아줌마 있는데 그 아줌마도 그렇게 나무집 세방살이 사니까 서럽다고 그러면서 저 성남이고 저 뭐 여주고 어디 개인주택이라도 전세라도 어디 얻을 데가 없는지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같이 갔다 왔다는 거예요. 집 보러. 가니까 뭐 어디 돈도 없는데 좋은 넓고 좀 전세가 괜찮은 집이 있지만은 돈벌이가 작은데 갈 수 있나요? 갈 수 없습니다. 여자들이 스트레스를 못 푸니까 집주인이 하도 잔소리 심하니까 이제 스트레스 풀라고 이제 둘이 이제 그런 데 가서 집에도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인데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아유, 나무집에 살면 엄청납니다. 서름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 팔아먹어도 집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굶어 빠져도 집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무집에서 요즘에 뭐 월세 산다, 전세 산다고 해도 불안해서 살겠어요? 사기가 많아서. 뭐 월세를 뭐 집 전체 독채를 얻어가지고 살면은 그래도 스트레스는 덜 받습니다. 근데 이제 방 한 칸을 얻어가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주인집하고 그 방이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 그 아이들이 떠들고 우리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걸 다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그렇지만은 뭐 아파트 독채를 전세를 받는다. 뭐 월세를 이제 독채로 월세를 얻어가서 산다.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덜 받겠지요. 내 집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요즘에 전세 사기라든가 월세 사기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가 또 많아요. 근데 월세 전세를 언제까지 사시려고 그래요? 늙어서 절대로 집을 마련해가지고 살아야지 월세 전세 못 삽니다. 작은 집이라도 시작을 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 집이래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알아요. 왜서 그렇게 아이를 안 낳는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지금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경쟁이 심하면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사람이. 안 그래요? 너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도저히
어디 자기가 희망을 하는 그 눈높이까지 올라가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부모님이 지원해 주든지 해야지만 내가 희망하는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금수저 집안이냐 은수저 집안이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기 하는 겁니다. 그래요. 완전 그 자수성가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